자, 이번 단어는 통계야. 통계는 자료. 우리가 자료를 보통 이제 데이터라고 하잖아.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야. 분석.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용어가 있어. 대표값은 뭐냐면, 자료를 우리가 조사를 했잖아. 그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어떤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하는 하나의 수. 알겠지? 중심적인 경향을 대표하는 하나의 수.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 그 대표값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대표값은 평균이 있어. 평균. 우리 평균 너무 잘 알지? 그 다음에 중앙값이 있어.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이 있어. 최빈값. 평균은 너무 잘 알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료가 x1, x2, x3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해서 얘네들을 각각 뭐라 그러냐면 별량이라 그래. 별량. 이런 별량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별량들을 다 합해서 그 다음에 총 개수로 나누면 되지. 이렇게. 이게 평균이야. 그래서 이제 평균이라는 것은 평균을 영어로는 mean이라 그래. 그래서 m 이렇게 쓰기도 해. 알겠지? 평균은 별량의 총합. 총합을 뭘로 나누면 돼?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되겠다. 이게 평균이야. 그 다음에 중앙값은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일단은 나열을 해. 얘는 예를 들어 주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3, 7, 1, 9, 5 이렇게 있으면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해봐. 그러면 1, 3, 5, 7, 9 말 그대로야. 중앙에 있는 값 얘를 선택을 딱 해주면 돼. 이게 중앙값이야. 예를 들어 4, 6, 2, 8, 10, 20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크기 순서대로 일단 나열해. 2, 4, 6, 8, 10, 20 이렇게 짝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편이 딱 나눠져서 중앙에 선생님 중앙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때는 이 6하고 8 있지. 얘네들 평균을 구해. 딱 얘 치두. 얘가 중앙값이 되는 거야. 됐죠? 최빈값. 빈도가 최고인 값이야. 빈도라는 게 뭐야? 가장 많이 나온 거. 그럼 최빈값은 어떻게 구해? 예를 들어서 3, 3, 7, 9, 1, 1, 1, 5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자, 빈도가 가장 높은 게 뭐야? 1이요. 그래서 1이 최빈값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 3이 하나 더 있으면 그렇지. 여기 3도 3번 나왔잖아. 그러니까 3이요.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 예를 들어서 2, 3, 3, 5, 5, 7, 7 이렇게 2도 2번, 3도 2번, 5도 2번, 7도 2번. 아, 그럼 최빈값 단가? 아니야. 여기서는 지금 빈도가 다 똑같잖아. 이럴 때는 최빈값이 없어요.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고 2개 이상일 수도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평균을 쓸 때랑 중앙값을 쓸 때랑 최빈값을 쓸 때가 있겠지. 갑자기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 선생님이 이렇게 자 봐봐. 데이터가 나오는데 3, 7, 5, 1, 9, 2, 3, 6 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어. 이럴 때는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28,540 이렇게 야, 이때 평균 쓰면 되니 안 되니? 말도 안 되지. 이때 평균 쓰면 그냥 얘가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평균의 오류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이 3만 불이다. 3만 불 하는데 평균을 지금 평균으로 구하고 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3만 불이면 대략 한 4천만 원 된다고 쳐. 그러면 각 가정마다 4천만 원. 선생님같이 5인 가족이면 4, 5, 22억 벌어야 되잖아, 선생님이. 그지? 그러면 이렇게 5인 가족에서는 2억 벌어야 되는데 2억 벌면 밥 굶는 집은 없어야 되잖아. 그치? 자동차도 꽤 좋은 거 타고 다녀야 되지.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그래? 아니지. 막 10조 버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10조 버는 사람도 있고 1년에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근데 이거 평균 따져봐. 그러니까 이게 평균에 오류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데이터가 나왔을 땐 평균으로 구하면 안 되겠지. 그렇지? 이와 같은 경향의 데이터는 중앙값으로 구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특정한,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측정을 해. 그런데 데이터가 35, 35, 35, 10, 35, 35, 90, 35, 뭐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라고 치자. 그러면 이거는 중앙값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최빈값으로 구해야 되겠지. 평균도 안 맞아. 이렇게 나오다가 어떤 일정하게 데이터 나오다가 예를 들어 500 이렇게 튀어버린 값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이런 것들 뭐 중앙값으로 세워버리면 잘못하면 엉뚱한 데이터 값을 얻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을 쓸 때랑 중앙값을 쓸 때랑 최빈값을 쓸 때 어떤 경우에 써야 되는지 알겠죠? 이렇게 어떤 빈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값이 계속 나오는 경우에는 최빈값을 쓰는 게 좋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값이 이렇게 튀어버리는 값이 나올 때에는 평균을 쓰면 안 돼. 이럴 때는 중앙값을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뭐 평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언제 많이 써? 그렇지, 무슨 학교 성적이나 아이들의 몸무게의 분포, 키의 분포 이럴 때 많이 써요. 고르게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봤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다음은 8가지 과일이 100g당 열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자료야. 평균을 구하래. 그럼 얘네들 다 더해야 돼. 이거 더하면 얼마야? 57 더하면 96 더하면 133 더하면 78 이렇게 더해볼까? 그러면 153 이렇게 더하면 211 이렇게 더하면 364. 얘를 몇 개로 나누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8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4, 8이 32 44니까 8, 5, 40 8, 5, 40 45.5. 2번. 오른쪽은 보영인의 반 학생 14명이 일주일 동안 받은 문자 메시지 개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잎 그림이다. 중앙값이 A개, 최빈값이 B개일 때, 자 보자. 줄기와 잎 그림이래. 14명 짝수네? 짝수는 여기 7개, 여기 7개. 그러니까 7번째랑 8번째 수를 평균 내면 되겠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는 15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15가 되는 거고 8번째는 19가 되겠네요. 얘네 평균 내면 어떻게 돼? 더하면 34. 평균 내면 17. 그치? 얘가 중앙값이는 A가 17이 되는 거고, 최빈값은 가장 많은, 여기 있다, 여기 555 25가 최빈값이 되겠지. 최빈값은 25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5에서 17을 빼주세요 그런 거잖아. 그럼 얼마야? 8. 정답은 2번. 오른쪽 자료의 중앙값이 14 x. 여기 중앙값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 그러면
자, 1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x는 몰라. 지금 15, 16 이렇게 일단은 나열하고 x가 16보다 클 수 있잖아. 근데 중앙값이 14래. 그럼 x가 만약 여기 있으면 얘의 평균 15.5 안 되잖아. 아, x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x가 여기 있어. 그럼 얘 평균 얘가 14가 될 수는 없죠. 그치? 15보다 크잖아. 그럼 x가 여기 있어. 평균 얘가 14는 될 수 있지. x가 여기 있으면 이거의 평균은 얘는 평균은 25를 반은 12.5가 돼. 아, 그럼 x가 여기 있으면 x가 딱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평균이니까 x는 얼마? 13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아, 이런 거 좋은 문제야. 4번 오른쪽 어느 동호회의 10명 1년 동안 영화편을 본 거를 딱 조사한 거야. 평균 중앙값 최비값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말하고 그 값을 구해라. 야, 여기 105번 본 사람이 있어. 이런 거 평균 구하면 이 10명이 굉장히 많이 본 걸로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값이 좋은 거야. 그지? 그러면 크기 순서대로 자, 중앙값 이렇게 쓰고 구해보자. 크기 순서대로 3, 그 다음에 6, 8, 7, 8, 9, 10, 11, 12, 13, 그 다음에 105. 어이구, 자리가 모자라네. 하나, 10명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5명씩 나누고 가운데 9와 10의 평균 9.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중앙값은 언제? 그렇지. 자료에 어떤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좋아. 그 다음에 최빈값은 어때였어? 자료가 엄청 많어. 그리고 막 중복되는 값이 막 겁나게 많어. 이럴 때는 최빈값이 좋은 거야. 알겠죠? 5번 12명으로 구성된 어느 과학 동아리 학생들이 과학 점수를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6번째 학생의 점수는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학생의 점수는 82점 이렇게 있었대. 12명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여기 6명, 여기 6명 나누겠네. 자, 그래서 중앙값은 85점이었어. 그러면 여기가 85가 돼야 되니까 7번째 맞은 친구랑 이 x라고 그랬고요. 그럼 82 더하기 x 나누기 2가 85였다. 그러면 82 더하기 x는 얼마야? 170. 그러면 82를 빼주면 x는 88 이렇게 되겠네. 이 동아리에 과학 점수가 90점인 학생이 새로 가입하여 13명이 되었을 때 과학 점수의 중앙값은 여기 얘가 지금 88점이야. 그러면 90점은 여기에 지금 어쨌든 이쪽에 이제 13명이니까 얘가 중앙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88점이 중앙값이 되겠지. 그치? 정답은 88점. 이번에는 산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산포도는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야. 흩어져 있는 정도. 얼마큼 흩어져 있냐 정도를 수로 나타내는 거야. 수치화했다. 이렇게. 그게 산포도야. 산포도의 종류에는 분산이 있어. 우리가 배우는 게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있어. 표준 편차는 뭐냐?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야. 분산을 구해야지만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구나. 그럼 분산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분산은 편차의 제곱을 딱 한 다음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럼 편차라는 걸 뭔지 알아야 되겠네. 이제 됐어. 편차는 뭐냐면 별량의 값에서 평균을 뺀 거야. 평균. 이게 편차야. 예를 들어서 30점, 40점, 50점 이렇게 있어. 그럼 평균이 40점이잖아. 그러면 편차를 구해라. 그러면 30에서 40 뺀 거야.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40에서 40 빼면 0이죠. 50에서 40 빼면 10 플러스 10. 그래서 편차의 합은 0이야. 항상. 편차의 합은 0. 알겠죠? 그러니까 편차의 평균을 구할 수 없어. 어차피 편차는 다 더하면 0이니까. 그러니까 편차들을 제곱해. 얘를 제곱해. 100. 제곱하면 0. 10을 제곱해. 100. 그 편차를 다 더한 다음에 얘를 평균을 내. 그러면 3분의 200. 이게 분산이라고. 분산. 편차의 제곱의 평균. 얘가 분산이다. 그 분산을 구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삼포도는 흩어져 있는 정도인데 분산이요. 어때?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흩어져 있지 않다. 데이터가 모아져 있다. 어떤 값에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야. 평균에 모아져 있겠지 뭐. 그지? 그 다음에 분산이 크면 데이터가 막 흩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데이터만 봐도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1, 5, 30, 67, 100 뭐 이런 데이터가 있어. 또는 36, 38, 45, 39, 41 뭐 이런 데이터. 누가 더 데이터가 모아져 있어? 그래, 아래에 있는 데이터가 더 이렇게 평균에 모아져 있지? 여긴 퍼져 있잖아. 얘는 분산이 큰 거야. 즉 분산 표준 편차가 얘는 크게 나타난다고. 즉 삼포도가 크다. 얘는 분산이나 이런 표준 편차가 작게 나오겠네. 즉 삼포도가 작다. 삼포도가 작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가 평균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네. 고르다라는 말을 써. 고르다. 이때 고르다를 쓴다. 전체적으로 쫙 퍼져서 고르게 쫙 퍼져 있다 이런 뜻이 아니야. 평균에 고르게 고만고만하게 쭉 데이터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요거 좀 기억을 해줘. 편차의 합은 0. 뭐라고? 편차의 합은 0이다. 편차가 뭔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그런 별량에서 평균을 뺀 편차를 제곱해. 편차의 제곱의 평균.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어떤 x1-m 이게 편차잖아. 편차를 제곱해. x2-m 이거를 제곱해. 쭉쭉쭉 xn-m 이거를 제곱해서 총 n개잖아. n개로 나눠. 이게 분산이 된다. 됐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아래는 6명의 학생의 키의 편차야. 그럼 뭐라 그랬어? 편차를 다 더하면 0이라 그랬지? 얘는 더하면 마이너스 1. 여기 쭉 더해봐. 그럼 마이너스 2. x는 3이구나. 이렇게. 학생. 자, 평균이 166이야. 학생 A의 키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은 뭐야? 별량에서 평균을 뺐는데 마이너스 2라는 것은 164. 맞죠? X의 값은 3이다. 맞죠? 그지? 키가 가장 큰 학생은 D이다. 맞네? 그지? 분산은 3분의 25. 이거 해봐야 되겠다. 마이너스 2의 제곱 4. 1의 제곱 1.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마이너스 5의 제곱 25, 마이너스 1의 제곱 1. 그럼 이렇게 더하면 20, 30, 그 다음에 얘가 26이지. 그러니까 56을 몇으로 나누면 돼? 6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러면 2로 약분이 되나요? 3분의 28. 분산은 3분의 25이다. 아니죠. 이게 틀렸다. 학생 2는 학생 B보다 학생 2는 얼마야? 학생 2는 161이죠. 그 다음에 학생 B는 167. 학생 2는 B보다 6승이 더 크다가 아니지, 더 작다지. 5번이 틀렸어요. 2번 6개의 별량의 평균이 5다. 그러면 총합이 얼마야? 6, 5, 30이지 총합. 평균을 할 때는 항상 총합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이렇게 더하면 10이고 이렇게 더하면 10. 그럼 x는 6이 되겠네. x는 6 이렇게. 그럼 평균이 5니까 자 편차를 구해볼까? 3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2, 7에서 5를 빼면 2, 4에서 5를 빼면 1, 5에서 5를 빼면 0, 6에서 5를 빼면 1 이렇게 되는 거야. 제곱 4, 1, 1. 그러면 얘는 제곱한 다음에 얘를 6으로 나누면 돼. 이게 제곱의 평균. 2로 약분되니까 3분의 5. 얘가 분산이야.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 3분의 루트 5. 즉 3분의 루트 15. 얘가 표준 편차가 되겠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5개의 별량이 있어. 평균이 7이래. 평균이 7이니까 자 분산이 주어졌네. 자 그러면 편차를 구해볼까? 4에서 7 빼면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플러스 x 마이너스 7의 제곱 플러스 6에서 7 빼니까 1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 11에서 7 빼면 4 4, 4, 16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7의 제곱 얘의 평균 여기다가 5로 나눠주면 이게 5.6이라는 거죠. 그럼 5를 여기다 곱할까? 5, 5, 25 이렇게 30, 28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16이잖아. 26 넘어가면 2가 되겠네. x-7의 제곱 플러스 y-7의 제곱이 2가 된다. 그 다음에 평균이 7이라고 했으니까 5, 7이 35 총합은 35가 돼야 돼. 그러면 얘가 10, 21이네. 21을 빼면 x 플러스 y는 14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4 x 플러스 y 이렇게 묶이겠지? 그 다음에 77이 49, 77이 49 98은 2 이렇게. 그럼 14 곱하기 14 하면 얼마야? 14 곱하기 196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196 여기 196에서 98을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98 이렇게 되겠지? 넘어가면 x의 제곱 y의 제곱은 100이네. x의 제곱 y의 제곱은 100이 되겠다. 이렇게. 자 오른쪽 A, B 두 모둠의 학생들이 100m 달리기를 했어. 그 각각의 이제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해진 거야. 명수도 다른데 여기 중요한 경우는 평균이 같아. 이럴 때는 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자 분산을 구해봐. 이 6의 제곱이 분산이지. 6의 제곱 36. 그 다음에 B 모둠은 제곱하면 4, 4, 16이야. 16. 여기에다가 학생수를 곱해. 그러면 이게 제곱의 총합이야. 그지? 얘도 여기다가 학생수를 곱해. 그럼 제곱의 총합. 이거를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누면 총 인원수 20으로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4로 약분되네. 4, 2, 8 4, 5, 20 4, 3, 12 그러면 여기 곱하면 72
얘 해주면 3은 3, 3, 6, 18, 48. 얘를 5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5분의 얼마야? 100, 120 이렇게. 그럼 5로 나누면 5, 20, 5, 4, 20, 24. 얘가 분산이 되는 거야. 됐어요? 분산을 구하라. 분산은 24가 되겠어. 자, 5번. 다음 자료 중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은? 가장 흩어져 있는 거 찾으면 돼. 그러면 1번이 가장 흩어져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어. x1, x2, x3 이렇게 해서 그 x 그냥 우리 x5까지만 해보자. 얘네들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하지 이렇게. 이게 총합이잖아. 총합을 5로 나누면 이게 평균이잖아. 그지? 자, 이렇게 구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어. 자, 각각 A배 해줬어. A배. 이렇게 다 A배 해주면 어떻게 돼? 당연히 평균은 A배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다 더해. A배 해준 걸 다 더해서 5로 나눠. 그러면 A가 묶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5, x1, x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x5까지. 근데 이게 뭐였냐면 m이었어. 그러니까 얘는 am이 되지. 그러니까 각각을 a배 하면 평균도 a배가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각각의 별량을 a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만큼 더해주면 어떨까? 얘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쭉 돼서 a, x, 5 여기도 a배 한 다음에 b만큼 더해. 이렇게. 그래서 5로 나누면 a 묶이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b 얘를 5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가 m이잖아. 그럼 이렇게는 b고 그래서 am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평균은 a배 하면 그만큼 a배의 평균이 되는 거고 b를 더하면 각각의 b를 더하면 평균도 b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될까? 분산. 자, 분산도 동일한 방법으로 증명하는데 결과를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 만약에 x1, x2, x3 이렇게 있어. 동일한 값을 만약에 여기다가 이것들의 분산을 v라고 할게. 이렇게. 근데 동일하게 여기다가 만약에 b배를 했어. 이렇게 b배. 그러면 흩어진 정도가 변하니? 안 변해. 똑같이 더해주면 흩어진 정도는 그대로 v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10, 20, 30 있다고 쳐봐. 근데 얘를 2배씩 했어. 20, 40, 60 2배 해주면 어떻게 돼? 처음에는 이 거리가 10이잖아. 근데 거리가 어떻게 20으로 변해버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어떤 이제 x1, x2, x3의 분산이 v다. 근데 여기다 a배를 다 해주잖아. 그럼 분산이 어떻게 바뀌냐면 제곱으로 바뀌어요. 여기가 이렇게 분산이. 알겠어요? 이것들의 분산을 구해라 그러면 원래 분산에다가 a를 곱했지. 그 분산은 각 별량이 a배 해줬으면 분산은 제곱에 비례해버려. 금세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분산의 식에다 우리가 이제 넣어서 증명을 하면 돼. 자, 그걸 알아두시고 어떻게 알아야 돼? 아, 분산은 더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식을 한번 선생님 써볼게. 우리가 x1, x2, x 이렇게 된 xm에 대한 이거의 분산이 v다. 얘에다가 일정하게 더해. x1 플러스 a, x1 플러스 x2 플러스 a 이렇게 일정하게 더한 거는 분산이 변함이 없다. 그런데 얘를 곱해. b배 이렇게 해주면 얘는 어떻게 돼? b의 제곱 원래 분산에 b를 제곱해서 곱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에서 우리는 분산이 어떻게 돼 있어?
편차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 그것들을 제곱해. 이렇게 해서 xn-m 별량의 제곱의 평균이었잖아. 근데 이걸 식을 정리해서 하면 어떤 게 되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결과가 돼.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중에도 하게 될 거니까 이건 좀 기억을 해도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걸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제평평제. 분산의 정의는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근데 그 식을 전개해서 봤더니 제곱의 평균, 별량들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값하고 같아지더라.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제평평제로 기억을 하자. 자,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었습니다.